경험한 것만 꿈으로 꿀까요?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꿈은 자신이 경험한 범위에서 꾼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인셉션의 일부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는 무의식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는 도구가 꿈이라고 설정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진짜 무의식으로 들어간 적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상상력으로 구성된 설정이었습니다. 내가 보기는 사람들의 무의식과 꿈은 같은 공간에 놓여 있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꿈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 빛의 동굴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사람들이 가진 매우 다양한 방식의 자기 표현이고 하나의 지능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지능이 높고 돈을 잘 벌고 유명한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꿈은 현실에서의 소망을 반영하고 누군가는 예지를 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스의 연장인 것도 있지만 누군가는 꿈에 무엇을 했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깨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꿈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저승 공무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은 나의 육신에 누군가 빙의된 것을 알려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3세부터 지옥을 여러 번 갔었고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하얀 빛을 따라서 걸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 각성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 다양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리셋하듯이 쿤달리니 각성은 일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20년 넘게 실종되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해서 데려다 주었더니 오래 아프시던 그 사람의 가족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꿈에서 평소에 본 적 없고 만날 수 없는 유명한 사람들의 사후에 식사를 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의 마지막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거대한 사건들은 만찬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본 만찬 준비는 이태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옆집 할아버지께서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젊은이의 모습이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떠나실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병원으로 누군가 실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하늘이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후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다시 집으로 찾아가서 머무르고 누군가는 동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반만 떠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글에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예수님을 꾸며서 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은 특히 텔레비전도 공중파 말고는 볼 수 있는 것은 없었기에 지금처럼 어떤 컨텐츠를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거의 없어서 꿈은 경험한 것만 꾸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20대 초반까진 수학여행 말고는 여행을 가본 적 없었고 영화도 거의 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나의 죽음을 예감하고 주변을 정리를 하였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의사가 사망 시각을 확인해주고 죽은 뒤 영혼 상태로 영안실에서 내 시신을 확인하는 가족을 본 적이 있어요. 당시 실제 날짜가 표시된 달력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일의 날짜와 요일이 현실에서 확인했을 때 일치했어요. 달력에 그 날짜를 표시를 했었고 그것이 맞는지 꿈에서 깨어나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꿈이 맞을 때가 많아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지인들에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을 매우 길고 선명하고 촘촘한 서사로 꾸었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처음 보는 장소에서 위험한 상황을 직면했는데 그 장소를 몇 년 뒤에 그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데자뷰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관광지가 아니라 우연하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스치듯 어두 골목을 봤는데 기시감이 들어 다음 정류장에 무작정 내려서 가봤거든요. 일반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인데 꿈속에서 제가 숨었던 그 집. 대문 안의 현관문과 마당 구조까지 알고 있어서 담벼락 너머로 확인하고 너무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선명한 꿈은 몇 년 뒤 특정 상황으로 현실에서 반복되기 5분 10분 전에 기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친구와 길을 걷다가 문득 꿈에서 경험한 것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떠올라서 당시 친구에게 저 멀리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꿈을 꿨었어.
3년 혹은 4년 전쯤에 진짜 이상하지? 그때는 우리가 서로 연락을 안 했을 때였잖아. 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대화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면서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홍보 전단을 나눠주던 사람과 부딪히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고 꿈에서 그 장소를 지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똑같이 말을 하게 되어버려서 옆에 있던 친구와 동시에 놀랐던 기억이 있고 이것보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꿈에서는 강남역 3번 출구라고 생각하며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출구 번호가 7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꿈속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못 느꼈지만 잠에서 깨고 나서 출구 번호 숫자가 바뀐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서울시 지하철 출구 번호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지하철 번호가 바뀌는 것을 꿈에서 먼저 예지몽 형태로 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던 당시에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입사시험 준비를 하는 대화를 꿈에서 친구와 나누었는데 결국 그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젊은 시절 어느 날 꿈에서 6개월 정도를 어떤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지낸 적 있는데 그 꿈에서 깨고 난 뒤 첫날은 꿈속에서 생활했던 6개월 중 절반 이상의 일상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선명했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회사 건물에서 경험한 적 없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처음 보는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의 위치와 구조가 특이해서 그 장소는 오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완전히 잊어갈 무렵,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5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옮기게 되는 자리가 화장실 입구 쪽이라서 데스크 가림 막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꿈에서 본 자리였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을 때는 다른 직종의 프리랜서였었고 그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내가 장편 소설 같은 꿈을 꿨다. 내가 이런 회사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소설과 같은 뭔가를 매우 빠르고 기계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런 업무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고 꿈에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된 장면들이 반복되는 순간마다 데자뷰가 일어났었고 꿈을 꾸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드라마를 본 것처럼 매우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르고 10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꿈에서의 몇 가지 정도는 바쁜 일상에서 희석되면서 현실에서 꿈이 반복이 되더라도 기시감 정도만 느끼고 지나갈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꿈에서 했던 작업과 머물렀던 공간에 가거나 같은 일을 하면서 데자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으므로 임팩트 있는 사례만 적었지만 개인적인 근거로 볼 때 사람들의 꿈이 과거의 경험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경험한 것만 꿈으로 꾸는 것이라면 여러 차례의 이런 데자뷰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나의 경우에는 절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들을 꿈에서 꾸었기 때문에 꿈에서는 자신의 경험한 것만 가능하다는 가설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후 세계와 종교 또는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편인데 타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현상이라서 이것을 누가 과학적으로 시원하게 풀어주거나 논리적으로 입증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어라는 사람의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의 꿈에 관련된 나의 답변. 이 글을 적은 분에게 충격일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데자뷰가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기억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쿤달리니 각성자들은 고유의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뇌에서 전달이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가슴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의 영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식이 깨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작용이 강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꿈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준비를 했다고 한 그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의 글을 쓰신 분께서 태어날 때 정해졌던 사망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적으면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 영향으로 목숨이 연장되면서 그만큼 미스테리한 꿈으로 목숨이 연장된 이유를 알리는 것이고 나의 삶이 왜 연장되었는지 그 사연을 꿈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원래 주인이었던 자아와 외부에서 들어온 영혼의 영역에서 의문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꿈에서 보았던 그 마당이 있는 주택가와 입사시험,
2011년 10월 28일 강남역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일들로 글쓴이의 꿈을 분석을 해보면 글을 쓴 어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그 마당이 있던 그 주택가에 살았던 것이고 그 사람이 입사 시험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기록하던 것을 반복해서 작업했었고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저승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꿈은 현실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시할 수 없고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모두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비록 나의 육체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육체를 버린 것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게 된 것이고 그것이 나보다 먼저 입사 시험을 보고 그 직장에서 생활을 했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거나 누군가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잘 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이유가 없어서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구로 살았던 것인지 궁금하다면 영안실과 날짜로 그 병원에서 누가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외 관심을 가지고 역추적하면 윤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꿈에는 엄청난 정보가 잠재되어 있습니다.